타이탄, 내 친구들.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덕분에요. 물론 저희가 원하는 업무를 물어다 주신다면 더 좋겠지만요. 아이고, 이러면 내가 다음 말을 꺼낼 수가 없잖아.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들고 오셨나 보네요. 둘 다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요즘 선거 때문에 도로뿐만 아니라 외환 선거에 연결된 공동 출구에까지 인력을 배치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잖아. 공동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는 외환선 암거래상들이 성행해 왔지만 요즘에는 그 위험성이 부쩍 높아져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도시에서 장사하는 걸 포기하고 있어. 누군가가 위협을 무릅쓴다 쳐도 그런 소상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물건은 없을걸. 값비싼 내 의뢰도 마다하고 외환선 사업으로 눈을 돌린 걸 보니 믿을 만한 정보원을 찾고 있는 거지? 우릴 너무 잘하시네요, 양치기 아저씨. 오래 함께 일했잖아. 걱정 마.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을게. 너희에게 소개해줄 사업은 없지만 이 아저씨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야. 정보를 얻고 싶으면 외환선의 바이크족을 접촉해봐. 바이크족이요? 외환선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 때문에 물자 운송은 주로 바이크족이 몫이야.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명망도 높고 소식에도 능통하지. 다만 아쉽게도 이건 내 업무 범위 밖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야. 더는 두 사람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을게. 마음이 바뀌어서 근처에서 쉽게 돈 벌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요. 고민해 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유용한 정보긴 한데 헐만 찾기 난이도는 여전하네. 어쩔 수 없지. 외환선은 우리의 업무 범위 바뀌잖아. 그나저나 요즘 들어 도시 안에서는 펄만에 관한 소식을 접하기 힘든 것 같네. 페어리조차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있어. 벨, 난 이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아. 외환선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상 완전히 소식이 끊길 순 없다는 말이지? 맞아. 바로 그거야. 펄만의 탈출 일로 시끄러웠던 데다 치안국에서도 지명 수배를 내렸으니까 지금쯤이면 각종 정보가 넘쳐나야 정상이야.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가 있나? 그만! 내가 졌어! 내가 졌다고! 아저씨, 진작 말했으면 됐잖아. 덕분에 힘만 뺐네. 좋아, 또 도전할 사람? 있어, 없어? 빅데디, 부시토를 손에 넣었어요. 이제 아직 불지옥 라이딩에 참가할 때가 아니란 말은 못하겠죠? 최강은 우리 칼리돈의 자손이라고요. 쇠뿔도 당기며 빼냈다고 이참에 오버로드의 자리까지 오를 거예요. 당김이겠죠, 바보. 오버로드의 자리라. 카이사르, 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만 너희가 자격을 얻었으니 가서 한번 실력을 시험해보거라. 네? 빅데디는 저희랑 같이 안 가요? 난 이미 은퇴했잖아. 이런 열정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지. 그리고 그동안 운송 사업을 볼 사람도 있어야지. 빅데디! 저쪽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도시 사람들의 비행선이잖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어이, 카이사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살아있다니 명줄이 제긴 친구인가 보네. 이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도시에서 있었던 그 비전 컴퍼니 사건의 피고인이잖아요. 지금은 치안국에서 현상수배 중이고요. 현상금이 이게 얼마야? 앞으로 30년 동안 니트로 피해를 물처럼 마셔도 되겠어! 크라운을 5대나 살 수 있다니 치안국이 손이 크네. 치안국? 제발 날 치안국에 넘기지 말아줘. 제발 부탁할게. 난 진짜 사건의 배후를 알고 있어. 나에겐
그들의 범죄 증거가 사실 이제는 펄만이 살아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세크리파이스 조사는 핸드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 하지만 교활한 토끼굴의 대리소송권은 이대로 방치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마스터, 조수 2호, 빌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결해 드릴까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베어리, 연결해줘. 아, 점장 집에 있었구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계속 답장이 없길래 전화했어. 나랑 오빠 둘 다 집에 있는데? 무슨 일이야, 빌리? 점장한테 들려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 가능한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나 지금 바드의 바늘 뒷골목에 있어.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을까? 빌리, 바로 근처니까 네가 가게로 오면 되잖아. 아, 차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지금 치안관이 오고 있어서 잠깐 상황 설명 좀 하고 올게. 점장, 일단 끊을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와야 해. 차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온다고?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 차고에 교활한 토끼굴 차를 댄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지?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벨, 네가 가서 한번 만나봐. 점장 왔구나. 빨리 왔네. 빌리, 너희 설마 대박이라도 난 거야? 그래서 새 차도 사고 에밀리온의 스타일도 바꿔준 거고? 점장, 그럴 리가 없잖아. 아, 너무 없다고 못 박았나? 아무튼 이 화물차랑 방부는 칼리돈의 자손이라는 외환선 바이크족의 물건이야. 이 차는 말이지, 뉴에리도 통행증은 갖고 있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요즘 비시민권자의 도시 출입 대기줄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내가 임시로 기사 노릇을 하면서 물건을 운반해주고 있어. 전에 일했던 곳이기도 하니까. 빌리, 너 바이크족과 아는 사이였구나. 맞아. 제법 오랫동안 거기서 일했지. 도시엔 그 후에 우연히 오게 된 거야. 이 얘긴 나중에 하고 내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어. 칼리돈의 자손의 손에 펄만의 정보가 있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데? 나도 물어봤었는데 그 녀석이 쉽게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점장, 칼리돈의 자손은 우리가 펄만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도 했지. 하지만 그 조건으로 파이톤과 직접 만나서 협력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대. 네 말은 그 사람들에게 로프꾼이 필요하다는 거야?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 점장, 우리가 대리로 진행하는 소송에 펄만이 필요하긴 한데 니콜 대장이 그러더라. 점장은 우리의 은인이니까 협력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게 둬야 한다고. 며칠 내로 칼리돈의 자손을 도와 도시에서 방부를 업그레이드하고 물품을 구입한 후 도시 밖에서 녀석들을 만나기로 했어. 한번 만나보고 싶으면 그때 나랑 같이 가자. 왔어? 빌리가 뭐라고 해? 외환선 바이크족인 칼리돈의 자손에게 펄만의 정보가 있으며 그걸 넘기는 조건으로 우리랑 직접 만나 협력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넌 어떻게 생각해? 그쪽에 로프꾼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펄만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을 거야. 하지만 외환선은 너무 거친 곳이야.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곳에 혼자 간다니 도저히 안심이 안 돼.
조금 전에 페어리에게 검색을 부탁했었는데 정보는 많지 않아도 칼리돈의 자손과 그들이 경영하는 운송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은 딱히 없었어. 그래, 알았어. 좋게 생각해. 외환선은 유에리드 관할 바뀌니 로프꾼의 활동에 제약을 걸 사람도 없을 거야. 파에톤의 정체가 탄로날 일도 없다는 말이지. 벨, 요 며칠 동안 출발 준비를 좀 해둬. 그 김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들도 마무리하고. 끝이 안 보이네? 어때 점장? 외환선의 경치도 꽤 볼만하지? 여기서 운전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하지만 이 길은 공동과 너무 가까워. 주변에 다른 공동도 많고. 어쩔 수 없어. 외환선에는 에테르 기술 같은 게 없어서 공동을 없애기 힘들거든. 에테르 자원을 채굴할 수조차 없지. 점장, 저쪽에 덩치 보여? 저 기계는... 설마 석유를 채굴하는 체유 펌프야? 역시 점장이야. 여긴 옛 석유정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주민들은 여전히 석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어? 잠깐만! 맞은편에 저 차 왜 저래! 안 돼! 이러다 부딪힌다! 빌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공동으로 들어가! 이런 뭐야, 공동 안으로 갔잖아. 온몸이 으스러지는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루시우스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칼리돈의 자손이 공동에서 최후를 맞이한다라. 61점짜리 결말이지만 노력이 가상하니 살려는 줄게. 오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마. 오버로드 진영의 2인자가 도시의 에테르 기업과 결탁했다고? 그런 농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점장 괜찮아? 머리야. 빌리, 이 팔 너무 단단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급하게 방향을 바꿔서 나한테 부딪혔구나. 정말 미안해. 점장, 역주행하던 기름 탱크 때문에 엄청 당황했는데 네 덕분에 살았어. 게다가 차도 멀쩡해. 근데 공동 안으로 떨어져 버렸네. 이제 어쩌지? 공동에 떨어지기 전에 오빠에게 구조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밖에서 방법을 찾아줄 거야. 다행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 참, 점장과 부점장은 체질이 좀 특이해서 장기간 공동에 있으면 안 되지? 걱정하지 마. 차 안에 내가 사둔 침식 방지제와 도시에서 버려진 공동 데이터 파일이 몇 개 있거든. 빌리, 우리 공동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칼리돈의 자손의 방부에게 캐럿이 있을 거야. 거기에 데이터 파일에서 얻은 새로운 데이터를 더하면 그렇네. 점장은 로프꾼이니까 공동에서 나갈 경로를 계산할 수 있지. 좋아, 점장. 그럼 우리 빨리 데이터 파일을 배치하자. 가자, 점장. 데이터 파일은 손에 넣었어. 3개 정도 설치하면 충분할 거야. 배터리알이야. 데이터 파일에 입술려는 것 같아. 점장, 안심해. 내가 상대할게.
거니? 단계 설치 완료. 전장,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에테리온이 또 있네. 아까 그 녀석들보다 강한 것 같아. 점장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어 있어. 스타라이트! 여기서 반짝인다! 좋았어. 이제 하나 남았다. 가자! 점장, 금방 처리할 테니까 안심해. 몸은 괜찮아? 버틸만해.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덩치가 산만한 놈이잖아. 가자, 여길 벗어나야 해. 점장 힘내. 거의 다 왔어. 이 정도 운동량은 나한테 너무 과한데. 점장! 누님! 오래간만이네, 빌리. 이쪽이 그 전설의 로프꾼인가? 선배, 실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네. 가자! 우리의 솜씨를 보여줄 차례야! 경자들이 다들 마음껏 날 뛰어보자고! 선배의 진짜 실력을 부정시켜달라고? 열 발로 되려나? 선배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발이 넘어가면 사냥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서 그러지. 알아들아! 방금 엄청 위험했어. 우리가 몇 초만 늦었어도 에테리얼에게 잡아먹혔을걸? 걱정 마 누님. 난 강골이라 한동안은 버틸 수 있었을 거야. 선배, 궁지에 몰렸었는데도 허풍이 대단하네. 라이터, 넌 날 너무 몰라. 난 지금 강화용 소재를 몸에 두르고 있다고. 에테리얼은커녕 니콜 대장도 맨손으로 날 때리지 못해. 아, 물리적으로 강한 골격을 가졌다는 말이었구나. 참, 누님이랑 라이터는 여기 무슨 일이야?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거든. 어떤 남자애가 건 전화였는데 극도로 당황해서는 너희들이 이 공동에 떨어졌다고 하더라. 역시 부점장이야. 루시는 수상하다고 했지만 그 남자애는
너희에 관한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어. 게다가 구출 경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 전설의 로프꾼이란 건가? 덕분에 좋은 걸 배웠어. 과찬이에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봐, 로프꾼, 왜 그래? 점장! 정신 차려! 얼른 데리고 나가야 해. 빨리! 이번 사고엔 내 책임도 있어. 우리 칼리돌의 자손은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춘 최고의 장례식을 치른다. 라이터, 관을 드는 건 너에게 맡길게. 어깨에 짊어질 책임감이 무겁겠군. 장의차는 안전하게 몰아야 해. 파이퍼? 알았어. 안전하게 모실게. 버리스, 장례의 불꽃은 너에게 맡길게. 우와!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지. 루시, 루시, 다들 장난은 그쯤 해주세요. 화내지 마. 장례의식을 치러볼 모처럼의 기회잖아. 손님을 모시고 장례의식이라뇨. 버니스, 당장 화염방사기 내리세요. 벨,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미안. 흥이 지나쳤던 모양이네. 외환설에 온 걸 환영해. 제뿔에서 되살아나길. 파이턴,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너희 둘 다 여기 오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아까 많이 놀랐지? 긴장 풀어. 두 사람은 빌리랑 한통속이니까 우리랑도 친구나 다름없어. 아, 맞아요. 한통속인 지 오래죠. 정식으로 소개할게. 우리는 외환설의 바이크족 칼리돈의 자손이야. 난 지금의 보스인 카이사르. 빌리한테서 이미 들었겠지만 오늘은 부탁할 게 있어서 너희를 불렀어. 너희의 관심사인 펄만은 말이지. 그자가 타고 온 비행선은 외환선에 착륙할 때 산산조각이 났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 다만 심하게 다쳐서 아직도 깨어나진 못했고. 그렇다는 건 지금 펄만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루시가 말 안 해줬어? 걱정 마. 우리가 잘 치료한 다음에 정신 차리면 바로 너희에게 넘길게. 잠깐만요. 카이사르, 바보예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중요한 카드를 꺼내면 어떡해요? 협상? 중요한 카드? 루시, 또 옹졸하게 구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건 전혀 오버로드답지 않아. 참 쉽게도 말하네요. 제가 그동안 힘들게 정보를 숨겨왔던 게 이날을 위해서였다고요. 파이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와 함께 불지옥 라이딩에 참여할 실력 있는 로프꾼을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건데요? 불지옥 라이딩은 우리 일이야. 난 처음부터 남에게 의지할 생각 따위 없었어. 안심해. 너희가 외환성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체면은 세워준 거니까.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약속은 지켜. 카이사르 씨,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이유 없는 호의는 받지 말란 말이 있죠. 오빠 말이 맞아요. 사실 오늘 저희는 펄만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수확을 얻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여러분이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니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좋아, 시원시원하네. 루시, 이제 마음이 좀 놓여? 고마워요, 파이톤님. 덕분에 한숨 돌렸네요. 이번 의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로프꾼, 아까 말 나온 그 불지옥 라이딩에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불지옥 라이딩은 우리 옛 서기정 구역의 가장 큰 행사야. 최강의 바이크족으로 인정받은 팀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공동 안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지. 카이사르,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불지옥 라이딩은 공동 안에서 열리는 오프로드 바이크 레이스예요. 단 2팀만 참여할 수 있으며 룰도 간단하죠. 먼저 공동을 지나 결승점인 신더글로우 호수에 도착해 호수에 부싯돌을 던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외환선에서 그런 위험한 대회가 열리다니. 로프꾼님, 불지옥 라이딩은 단순히 짜릿함을 추구하기 위한 대회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석유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죠. 석유는 옛 석유정 구역의 명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물론 우리 바이크족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회에서 이긴 자는 옛 석유정 구역 바이크족 연합의 오버로드가 되죠. 맞아, 파이톤. 오버로드는 바이크족 연합이 인정한 최강자야. 현 오버로드 진영은 트라이엄프인데 녀석들의 보스가 지금 몇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난 전부터 그자와 겨루고 싶었어. 그렇군요. 뜨겁게 타오르시네요. 카이사르, 그런 얕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칼리돈의 자손은 머지않아 내 것이 될 거예요. 필사적으로 오버로드가 되려는 이유가 단순 최강 타이틀을 위해서일 리가 없잖아요. 격투 만화에 빠진 초등학생도 아니고. 옛 석유정 구역의 석유 산업은 여러모로 바이크족 연합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버로드는 연합의 리더로서 수송로를 할당할 권한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익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죠. 지난 반년 동안 트라이엄프가 우리에게 준 건 전부 최악의 노선이었죠.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가서 따졌더니 속이 시커멓게 짝이 없는 이인자 루시우스가 오버로드는 지금 옛 석유정 구역에 안 계셔. 노선은 추첨으로 결정된 거고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오버로드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벌써 반년째 안 보이네. 그건 그렇고 루시, 뭐가 걱정이야? 노선은 좀 구려도 우리 실력이면 문제 없잖아. 네가 화를 내는 이유는 지금 노선들로는 화장품이랑 간식 사러 가기 불편해서가 아닌가? 그 입 다물어요, 카이사르! 손님들 앞에서 제 흠 얘긴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뭐? 이게 무슨 흠이야?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게다가 네가 먼저 바보 하면서 비웃었잖아. 난 체면도 없는 줄 알아? 입을 열자마자 본녀의 계획을 망쳐놓고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란 건가요? 아, 그래, 루시 몬테피오 아가씨. 제가 아가씨의 계획을 망쳤네요. 전설의 로프꾼을 만날 수 있다고 신나서 밤잠을 설친 사람이 누구더라? 아, 그만! 카이사르, 나랑 한판 붙자! 오늘이 바로 칼리돈의 자손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군! 하하, 그래, 덤벼. 겁먹을 줄 알고. 라이터, 네가 심판해. 저 두 사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자네들은 신경 쓸 거 없어. 하루에도 2-3번은 있는 일이야. 맞아! 심판으로 끌려가지만 않으면 돼. 자칫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두 사람의 타깃이 될 수 있거든. 아무튼 로프꾼 자네들이 불지옥 라이딩을 도와준다니 다행이야. 이제 다 같이 힘내자고.
점장,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어제 많이 피곤했지? 눕자마자 바로 자더라. 빌리, 우리 오빠 어디 갔어? 아, 방금 부점장을 가게에 데려다주고 왔어. 부점장이 카이사르 일행과 상의 끝에 장비 일부를 점장네 차로 옮겨서 이동식 로프꾼 작업실을 만들기로 했거든. 그 말은 집에 있는 HDD를 여기로 옮긴다는 거야? 맞아. 부점장 말로는 도시에 있으면 서로 소통이 불편할 거래. 그리고 외환선에는 스마트 기기가 적어서 장거리 데이터 전송 시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어났구나. 좋은 아침이야, 로프꾼. 빌리 말이 맞아. 외환선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야. 걱정 마. 전기랑 네트워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 외환선에서도 고기 만난 물이 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으니 새로운 환경 때문에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참,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블레이즈 우드 마을로 내려가서 인사나 하러 가자. 우리랑 같이 노숙하면 너희가 불편해할 거라고 루시가 그러더라. 그래서 촌장한테 너희가 지낼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건데 뭘. 마을에 다녀오고 나서 이따가 루시 일행을 찾아가 봐. 네 오빠한테 들었는데 대회 전에 공동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마침 루시 일행도 요 며칠 불지옥 라이딩 준비를 하고 있거든. 분명 서로서로 도움이 될 거야. 가사! 로프꾼이랑 인사하러 왔어! 어머, 카이사르. 이분이 도시에서 온 로프꾼이야? 유에리도 사람도 우리랑 똑같구나.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네. 카이사루 씨, 이 여사님은 누구세요? 여사님? 도시 사람들은 말을 참 재미있게 하네. 난 카사야. 블레이즈 우드 마을의 촌장이지. 우리 마을은 칼리돈의 자손에게 여러 도움을 받아왔어. 그러니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해. 밤에는 내 뒤에 있는 방에서 쉬면 돼. 미안하지만 아직 옮기지 못한 물건들이 좀 남아있어. 이따가 사람 시켜서 정리할게. 가사! 이번에 와서 보니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런 직무를 짜고 있던데? 어쩔 수 없어. 마을의 송유관을 아직 수리하지 못했거든. 주유소를 운영하지 못하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다행히 최근에 꽤 큰 주문을 받았어. 그리고 불지옥 라이딩이 개최된다고 하니 태양의 정수도 많이 팔렸고. 태양의 정수요? 그게 뭐예요? 아, 이런 풀을 엮어서 만든 수공예품이야. 불지옥 라이딩이 열릴 때마다 옛 석유정 구역의 주민들이 집에 걸어놓지. 이거 디자인이 사람 얼굴 같네요?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영웅이 신도호수를 밝히고 공동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는 태양과 화염의 신의 얼굴이래. 하지만 바이크족 연합의 초대 오버로드를 상징하는 거꾸로 된 사람 문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특별한 디자인을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맞아. 여기엔 불지옥 라이딩을 하던 초대 오버로드의 전설이 담겨 있어. 로프꾼, 옛 석유정 구역에서도 석유는 나오지만 사실 핵심 채굴 구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공동에 삼켜진 거 알아? 석유 같은 물질은 에테르에 쉽게 침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 재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의 시설과 체유 펌프를 타고 내려간 에테르 물질이 얕은 곳에 묻힌 원유를 침식시켰어.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일한 심층 채굴 시설이 붕괴되며 연소된 천연가스를 분출하는 독특한 분출구가 생겼어.
덕분에 에테르 물질이 계속 아래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지. 그 천연가스 분출구가 바로 신더글로우 호수인가요? 맞아. 신더호수가 생겨난 덕분에 옛 석유정 구역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됐지. 하지만 신더호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아니야. 천연가스와 에테르 물질이 연소하면서 생긴 부산물이 에테르 결정이 되어 신더호수 주변에 쌓이거든. 그대로 두면 결국 결정이 분출구를 막아 호수의 불이 꺼질 거야. 그럼 지하의 석유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지. 루프군, 사실 전에 호수의 불이 꺼질 뻔한 적이 있어. 그때 신더 호수를 살리기 위해 한 청년이 동료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에 들어갔어. 특수 제작된 부싯돌로 에테르 결정을 터뜨릴 생각이었지. 자, 바로 내 손에 있는 이거야. 하지만 공동 내부는 아주 위험했고 그들에게는 캐럿조차 없었지. 그들이 신더호수에 도착했을 땐 수면이 결정으로 뒤덮이기 직전이었어. 위기의 순간 그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더호수 깊은 곳의 유일한 분출구로 뛰어든 후에야 신더호수의 불은 되살아났지. 태양의 정수는 그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만든 거군요. 로프군, 난 초대 오버로드가 그렇게 죽었다고 한 적은 없다. 로프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그의 동료들마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청년은 기적처럼 공동에서 살아 돌아왔어. 그의 용기에 감동한 태양과 화염의 신이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어. 그 후 주민들은 신의 얼굴과 신더호수에 뛰어드는 그의 모습을 태양의 정수에 그려넣게 되었고 신더호수에 뛰어든 영웅이 귀환했네 라는 노래가 전해지기 시작했어. 멋진 이야기네요. 널리 퍼지는 것도 당연해요. 옛 석유정 구역의 모든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 나도 어렸을 때 초대 오버로드 역할을 하며 불지옥 라이딩 놀이를 하기도 했지. 물론 초대 오버로드의 업적은 이게 다가 아니야. 신더호수에서 귀환하고 바로 옛 석유정 구역의 크고 작은 바이크족을 모아 바이크족 연합을 만들었지. 그리고 규칙도 만들었어. 2번 다시 신더호수에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게 몇 년에 한 번씩 불지옥 라이딩을 열기로 한 거야. 맞아. 그래서 불지옥 라이딩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비록 최강의 바이크족만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지만 이제 주민들에게도 특별한 명절처럼 여겨지고 있어. 로프꾼님, 오셨군요. 로프꾼, 카이사르랑 같이 촌장에게 인사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그런 거 치곤 엄청 오래 걸렸네. 블레이즈 우도 마을에서 만든 태양의 정수를 보고 왔어요. 그 김에 불지옥 라이딩에 관한 전설을 들었죠. 멀리서도 카이사르의 잔뜩 신난 얼굴이 보이더라. 그건 카이사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거든. 카이사르의 가장 큰 꿈은 초대 오버로드 같은 영웅이 되는 거라고 했어. 진심으로 초대 오버로드 같은 영웅이 되고 싶으면 그런 순진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잊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루시 씨는 이 전설을 싫어하나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다들 어른이니까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불지옥 라이딩은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전설처럼 퍼질 리가 없잖아요? 다만 신의 기적을 빌려 자신의 무용담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초대 오버로드는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루시, 카이사르가 그러는데 자꾸 그런 노인네 같은 소리 하면 주름만 늘 거래. 말도 안 돼요. 카이사르가 하는 헛소리는 무시하세요.
1일 1팩을 실천하고 있는데 주름이 생길 리 없잖아요. 아마 로프꾸님도 눈치채셨겠죠? 불지옥 라이딩은 영웅설화라기보단 초대 오버로드가 옛 서기정 구역을 장악하기 위해 내세운 수단에 불과해요. 그나저나 어제 카이사르 씨가 루시 씨를 몬테피오라고 부르던데 설마 뉴에리두의 명문가인 몬테피오의... 명문가는 무슨... 졸부에게 너무 예의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정답이에요. 난 몬테피오 가문의 사람이죠. 도시 출신이었어요? 왜 그곳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그야, 그런 누군가에 의해 살게 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 머릿속에는 그저 돈과 사업밖에 없어요. 맞아. 하지만 외환선은 다르지. 특히 우리 옛 서기정 구역의 바이크족 연합이 추구하는 건 자유와 도의라고. 그렇다고 해도 살아남으려면 돈과 사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당장 우리 칼리돈의 자손만 봐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차량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도시에서 우리에게 팔지 않는 생필품도 잔뜩 있죠. 그런 건 인맥과 돈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로프꾸님, 어제 오버로드 진영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했던 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칼리돈의 자손의 평판이 트라이언프보다 좋으니까 세미날 만도 하죠. 하지만 최근엔 노선이 좋지 않아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신입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 칼리돈의 자손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오버로드의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루시 씨 같은 분과 불지옥 라이딩을 준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역시 계산에 능한 파이터는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완력과 열정만으로는 큰일을 해낼 수 없죠. 두고 봐요. 내가 곧 카이사르의 손에서 칼리돈의 자손을 빼앗을 거니까. 루시, 대답하기를 꺼려하더니 역시 어젯밤에 카이사르한테 졌구나. 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대결을 잠깐 멈춘 거거든요? 지금은 불지옥 라이딩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보스가 되는 건 잠깐 미룬 것뿐이라고요. 로프꾸님,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침에 또 다른 파이토님이 그러시더군요. 현재 외환선의 공동 데이터가 부족해 공동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가서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사실 나도 부탁할 게 있어. 불지옥 라이딩에 참가할 차량의 개조 부품을 구해야 하거든. 벨, 나 왔어. 오빠, 고생했어. 가자. 내가 HDD를 조정해줄게. 괜찮아. 내가 조금 전에 이곳의 전압과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HDD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더라. 외환선까지 나오니 페어리도 이아스도 들뜬 것 같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불지옥 라이딩을 위해 일단 일 좀 하면서 몸을 풀자. 좋았어. 벨, 준비됐으면 출발하자.